자체적으로 힘도 기르면서 겸손히 흘러가는 물결 따라 한국은 가는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만드는 능력은 탁월한데 문제는 미국이 허락하느냐에 달려있지. 동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미국, 러시아 두 나라 모두와 사이 좋은 국가가 한국이죠.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호주, 영국, 미국, 오커스 동맹이 출범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기회에 편승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지정학적 안정성이 지금보다 더욱 올라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오커스 동맹, 즉 호주, 영국, 미국의 핵잠수함 동맹체의 출범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호주로부터 수주한 천문학적인 수조금을 날려먹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호주 국방부로부터 프랑스 조선사에서 무려 43조 원에 달하는 전기 디젤 동력 잠수함 1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이것은 호주 역사상 최대의 계약이었으나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이 수주가 사실상 파기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로는 미국,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중국, 인도가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호주에 판매하려고 한 잠수함은 최첨단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형태의 잠수함으로 미국이 호주에 기술 이전을 하려는 핵잠수함보다 낮은 기술 수준입니다. 여기에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연합 정부까지 반발하면서 G7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패권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 안보 전략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구도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구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호주는 한국에 많은 방산 계약을 해온 나라로서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 한화디펜스가 제작한 레드백 장갑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부 도입하게 되면 무려 55조 원 규모로서 프랑스에 수주했던 잠수함 43조보다 비싼 금액인데요. 그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한국 국방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로서 인도 태평양 전선에 한국을 연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커스 동맹체에서 추진하기로 한 핵잠수함을 어디서 건조를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G7 나토 같은 군사 동맹체에 적극적으로 가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대중국 패권 전략에서 가장 경제적 손실이 큰 나라로 분류됩니다. 사드 레이더 기지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중국으로부터 가장 크게 보복받은 나라로서 관광업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가장 유력했던 미국의 핵잠수함 동맹체 가입이 가장 유력했던 한국이 배제되었다는 분석. 그러나 이번에 호주에서 건조하게 될 핵잠수함 건조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경제를 하겠다는 협박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한국이 하는 것만으로도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커스 동맹에 한국이 끼워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인도 해군의 대우조선해양 이 6척의 잠수함을 수주했습니다. 모두 7조 원대의 수출 규모로 만약 한국이 호주의 핵잠수함을 건조를 수주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한국 해군이 핵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존의 오커스 동맹에서 한국을 포함한 키루스 동맹으로 재편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같은 핵잠수함 동맹의 결성은 세계 패권 구도가 유럽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진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오커스 동맹은 유럽연합과 프랑스 등 유럽의 강대국들의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중국 패권 전략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 대신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나토나 방위비 분담에 소극적이었고 대중국 패권 전략에 있어
이중적인 행동을 취했던 서유럽권 동맹자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러시아의 국가적 위세는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 속에서도 국력이 팽창하는 추세입니다. 왔을 뿐 아니라 벨라루스와 경제 통합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영토가 크게, 반면에 서유럽은 난민 문제와 높은 세금 이슈 등으로 고소득층과 지식인 계층들이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서유럽 지역이 사실상 중동 국가처럼 거리의 안전이 위험해지면서 중산층들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까지 더해져서 서유럽 국가들의 존립 자체가 위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유럽의 많은 지식인은 미국으로 떠나 면에서 미국은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 과학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예술인 문학가, 자본가들이 지식과 자본을 가지고 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최근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더욱 확실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 동맹을 대신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 3분의 2 이상까지 돌파해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은 오는 2028년이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확실한 견제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와 미국 본토에 수백 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 러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육상 루트 건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대서양 시대를 뒤로하고 인도, 태평양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자원을 선박 루트가 아닌 파이프라인이나 기찻길로 부유한 동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를 친미 성향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러시아와 미국은 오랜 우방 관계였습니다. 냉전 때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전쟁까지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치렀던 영국과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을 치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영토를 서로 매매하는 사이였습니다. 알래스카뿐 아니라 러시아는 미국의 사할린 섬을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미국과 소련은 동맹관계로서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인구 13억 명의 부동항을 보유한 중국의 성장보다는 차라리 인구 1억 명 규모의 일본 정도 되는 인구를 보유한 러시아와 부동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러시아의 성장이 미국의 안보 전략에 더욱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서러시아의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위험한 나라들이 있는 동남아시아 중동을 거칠 필요가 없이 북극해를 통해서 세계의 부가 몰려있는 극동아시아와 서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을 연결할 수 있는 삼각경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와 모두 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역시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오커스 동맹으로 미국의 새로운 세계 패권 구도 구상의 시작을 면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의 보유한 핵잠수함 기술이 한국에 이전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한국, 러시아가 군사적 연대까지 발전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오커스 동맹체가 한국, 미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친서방국과의 핵심 국가인데 한미동맹을 러시아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욱 확실한 대중국 패권 전략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미국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을 도왔습니다. 러일 전쟁쯤에 러시아는 미국의 사할린 섬 매각을 제의할 정도로 제정 러시아는 미국의 호의적인 나라였으나 결국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공하고 군사대국으로 발전하면서 그 칼날이 미국을 향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일본을 군사 대국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남서태평양을 중심으로 오커스 동맹 그리고 북서태평양을 중심으로 한미로 군사동맹이 탄생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세계 패권 구도를 설계하는 미국과 잘 협의를 하여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항공모함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부국강병의 국가를 만들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한국을 중개매체로 미국과 러시아를 중재해서 반중국 전선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리 만들어야 하고요. 북한도 될 수 있으면 끌어들여야 하지요. 미래 지도를 보면 일이 될 것입니다. 호주의 핵잠수함을 대한민국이 건조한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런 거대한 꿀단지를 우리에게 양보하진 않을 것입니다. 정말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는 잊고 친하게 지내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둘 다 노력했으면 좋겠네. 한국이 다리를 잘 놓아서 현실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일도 가능할 텐데 프랑스도 핵잠 기술도 주고 연료도 준다 하고 러시아도 핵잠 기술을 준다니 한국 핵잠 보유는 시간 문제겠구만. 아직 레드백 전차가 선정된 것 아니고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레드백을 호주에 인도한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호주 전차 선정은 현재까지는 내년 상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믿을 만한 게 한국밖에 더 있나. 일본은 노골적으로 제2의 일제시대를 꿈꾸고 있는데 세계는 한국으로, 흰국은 세계로 향하는 것. 미국과 러시아 동시에 친한 한국.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